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러 갈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를 5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적인데 나누다 보니까는 그 6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뭐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신청 자격 기준이라든지 준비 서류, 신청 효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개인학과 신청 자격 기준인데요. 총 채무 기준으로는 15억 이하 신청일 기준입니다.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게 신용이 5억이고 이제 담보가 10억인데 이 총 채무액이라는 거는 원금, 이자, 연체이자 그리고 기타 법률 비용 같은 거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. 원리금이에요, 원리금. 그리고 채무가 여러 개가 있다. 그 중에 한 개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. 뭐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있는 채무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고요. 급여 압류가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가끔가다 보면은 전부명령이라는 게 이제 들어올 경우 전부명령이 들어오면은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결정문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. 전부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확인해 보시고요.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자인데요. 이건 뭐냐면 뭐 카드 강하다가 이제 걸린 사람들 잘못된 거죠. 카드 강하면 안 되잖아요. 허위 매출 채권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등록이 이 개인호가 신청이 안 되고요. 협약의 채무가 20% 이상일 경우, 그다음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제 발생한 채무가 30%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게 원금 기준입니다. 협약의 채무 비율도 원금 기준입니다. 준비할 서류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채무 목록이에요.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서 현재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걸 좀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채무 목록을 작성을 해 가져가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은 채권이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. 누락되게 되면 나중에 추가가 되는데 그 누락된 채권자한테 동의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. 동의가 안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소득 자료인데요. 만약에 일용 근로자라든지 뭐 파트타임처럼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이제 소득 진술서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나머지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. 신청 가능한 채무 기본적으로 협약 기간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 뭐 카드론이라든지 저축은행, 대법 다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증서 대출이에요. 뭐 햇살론처럼 이제 보증서 대출은 대위 변제 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. 개인 워크아웃 신청 효력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라든지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채권 추심을 못하게 하고요. 가압류 같은 것도 금지가 됩니다.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절차인데요.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그 신용회복에는 채권자한테 접수 통지를 해요. 이 접수 통지를 채권자가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 추심 금지가 됩니다. 그리고 채권자는 이제 2주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신청인들 채무자가 왜 이거 채권 신고 안 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. 채권자가 신경 쓸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계 처리가 이제 가능해요. 2주 이내에 상계 처리 가능한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에 채무가 있고 그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. 그러면 잔고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제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채권자 이제 그 채무액 비율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신청해서 이제 이 채무조정 합의금 확정 통지까지는 보통 6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에는 돈을 갚을 이유도 없고요.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.